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 자기소개서 항목, 이 정도면 정말 인간적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건보는 언제나 사랑이다를 외치면서 매 시즌마다 건보 자기소개서 항목을 정밀 분석해 왔습니다. 인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리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자기소개서 항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직원 6급 채용에 출제되는 자기소개서 항목에 비해서는 정말로 감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에서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를 지금 작성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인간적이냐, 굉장히 어렵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제가 인턴 항목을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와 함께 평가 지표와 어떤 소재 그리고 어떠한 구성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번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말 그대로 갈등 상황에서 의견을 수용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특히 갈등 관리를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소 특이한 것은 보통 신규 직원 6급 채용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켰던 경험 혹은 타인을 설득했던 경험 혹은 갈등 상황에서 의견을 성공적으로 조율했던 경험 등등을 요구했었는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수용했던 경험을 질문을 하고 있네요. 당연히 인턴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작성을 하신다면 좀 더 평가 의도를 여러분 스스로도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라는 부분은 보통 목표의 불일치, 방법의 불일치, 역할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팀 내에서 나는 1등을 하고 싶다. 근데 다른 팀원 같은 경우에는 입상만 하자. 혹은 나는 1등 하고 싶다. 다른 팀원들도 1등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싶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방법의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겠죠. 역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역할이 있고 다른 다른 팀원들이 하고 싶었던 역할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팀 활동에서 이와 같이 목표, 방법, 역할 등의 불일치로 갈등이 발생했던 소재를 잡아주신다면 적절한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타인의 의견에 존중하고 타인의 의견의 표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배경을 함께 고려하는 모습, 그걸 바탕으로 팀의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 조율하는 모습을 강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직급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급자 이야기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거라든지 다수결로 인해서 무조건 내가 그냥 양보를 했다라든지 납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제적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수용했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소제목과 두 갈씩 상황과 역할, 생각과 행동, 결과 이 순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은데 키워드와 노하우, 소재, 성과, 요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 개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마도 인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건보 강민혁이라고 유튜브에 입력을 하시면 무수히 많은 건보 관련된 자기소개서 분석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원자분께서 이 항목에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본인은 수용성이 높다라고 하면 수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원자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노하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수용성을 발휘할 때 공통적으로 자주 보여주는 자기만의 어떠한 좋은 모습, 좋은 행동 패턴 그런 것들을 노하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소재 요약은 우리 지원자가 이야기한 소재를 간략하게 성과와 함께 요약하시는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용성, 노하우, 그런 소재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느냐?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수용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험에서 팀에 더 좋은 성과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제목과 두 가지씩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과 역할은 간단하게 이제 불일치 상황에 대한 부분, 각각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최대한 요약하셔야 돼요. 그래야 글자 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 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타인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 주시고요. 대화 등을 통해서 이 지원자, 이 팀원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 그대로 타인의 의견이 더 좋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해서 보여주신다면 굉장히 자소서 작성을 잘한 겁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팀의 어떤 성과의 달성에 본인이 기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팀의 어떠한 성과가 났다라든지 그러한 부분 제시하시고요. 수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 본인의 어떤 깨달음이 있다면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사 후에 각오는 생략하셔도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500자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퀵 리뷰, 한마디로 얘기해서 빠르게 그냥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작성의 방향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가이드를 활용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골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원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습적, 관행적 등등등 관련해서 우리 지원자가 인턴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질문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직자들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관행을 서슴없이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그리고 굉장히 원칙을 또 중요시 여기는 나름 그러한 모습,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인턴으로서 현직자가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더더욱더 또 용감하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아이디어를 잘 냈다, 내가 뭐 설득을 잘했다, 뭐 등등등 깨알 같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직과 준법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행을 용납하지 않고 팀에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모습, 그 부분이 당겨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거듭 강조드리면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처럼 어기고 있었던 규정이나 절차, 원칙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관행이고 어떤 소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상의 어떤 위치나 권한 남용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사익을 위한 관행,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 잡으면 특정인을 굉장히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빵으로 2번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규정이나 절차, 원칙을 좀 준수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방학 기간에는 말 그대로 그 회비를 바탕으로 그 동아리 회비를 쓰지를 못해요. 원칙상으로는 학기 중에만 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학기에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그 방학 기간에 회의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회의비를 썼던 거지. 근데 어쨌든 원칙상에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그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어쨌든 팀을 위해서 한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같이 해결을 좀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원만하게 우리 지원자가 조직에서 큰 트러블 없이 이런 관습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잡아냄으로써 개선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그럼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관행은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용납해서 안 돼요, 관행은. 하지만 비판은 하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냐, 관행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건 좋은데
무조건 안 된다, 너 이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비판인 겁니다. 비난은 말 그대로 개선하는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하지 말아라고만 얘기하는 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제목 두 갈식에서 여러분들만의 원칙 준수나 말 그대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노하우를 좀 더 제시해 주시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왜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관행이라는 것은 한 번 허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고, 그러다 보면 조직 전체의 원칙을 어기고 말 그대로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그대로 따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러한 예시들을 고민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이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훈훈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제 그 부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사와 각오는 뭐 글자 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도 역시나 인턴이기 때문에 더더욱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원자는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자기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과거의 노력과 현재의 노력, 그리고 미래에도 꾸준하게 해당 부분을 역량 개발할 것이다 라는 모습을 강조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약점은 가급적이면 직업기초 능력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자격증, 어학, 학점 등 요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격증이나 어학이나 학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에 대한 지식이나 스킬이나 경험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직업기초 능력을 선택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뭐 설득력이나 협상 능력이 좀 미흡하다, 아니면 의사소통에서 뭐 문서 작성 능력이 좀 미흡하다, 아니면 자원관리 능력이라든지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으신 다음에 본인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은 동일합니다. 소제목 두 갈씩 명확하게 써주시고요. 상황과 역할에서는 약점 한 가지, 그리고 그게 왜 약점인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향후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경험이라든지 어떠한 선배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나가고 있고, 말 그대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수준을 끌어올렸다라고 해서 결과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 자기 개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우주 최고다, 세계 최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사 후에도 어떻게 내가 이러한 역량을 키워갈 것인지, 인턴을 통해서 키워갈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개발 능력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력이 연결됐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이 세 개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당신은 신나지만 자도서를 작성하는 나는 죽겠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분히 자기 자신의 어떠한 좋은 모습을 고민하면서 발견할 수 있고, 억지로만 이 자기소개서를 쓰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이지만 실행하지 않아 좋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항상 자기만의 자소서가 가장 좋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